어두운 방, 낡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다. 떨리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인다. 수건으로 날 덮어놔. 제발. 수진아, 날 여기서 꺼내줘.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78세 어머니의 얼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머니는 자연사가 아니었다. 2024년 10월 7일 어머니의 49제를 마친 날이었다. 주인공은 김수진, 47살. 그녀는 오랜만에 친정집을 찾았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서울 외곽에 20년 된 아파트. 어머니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이었다. 시가 12억. 어머니의 땀과 눈물이 담긴 전 재산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올케 박미영이 차갑게 맞았다. 왔어. 단 한마디였다. 오빠 김정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오빠, 왔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이 집은 원래 어머니의 집이었다. 하지만 3년 전 어머니는 이 집을 큰아들 내외에게 넘겼다. 노후를 부탁한다는 조건이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했다. 엄마 방 정리하러 왔어. 올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빨리 해. 우리 재민이 방 넓히려고 하거든. 손자 방을 넓힌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49일이었다. 수지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도 없는 3평짜리 공간. 이게 어머니 방이었다고. 수지는 믿을 수 없었다. 12억짜리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지낸 방은 창고만 한 크기였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 작은 일기장이 있었다. 표지가 달아 글씨도 보이지 않는 오래된 공책이었다. 수지는 무심코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2022년 3월 15일. 오늘 요양원에 왔다. 정우가 여기가 좋다고 했다. 믿어보기로 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요양원. 어머니가 요양원에 갔다는 걸 수지는 몰랐다. 오빠는 분명 어머니가 집에서 편하게 지낸다고 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022년 5월 2일. 미영이가 왔다. 수건으로 내 얼굴을 덮었다. 숨이 막혔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22년 7월 18일. 또 수건이다. 이번엔 젖은 수건이었다. 차가웠다. 무서웠다.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준다. 수지는 일기장을 덮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본다. 그때 어머니 김순옥은 75살이었다. 건강했고 행복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손자 재민이와 손녀 서연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인사가 어머니의 하루를 밝혔다. 남편을 일찍 잃고 두 아이를 홀로 키웠다. 큰아들 정호, 막내딸 수진,
분식집을 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그렇게 20년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 시가 12억. 어머니 평생이 담긴 집이었다. 2021년 봄 큰아들 정우가 찾아왔다. 엄마,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이니?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세요. 어머니는 놀랐다. 갑자기 왜?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며느리 미영도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민했다. 하지만 아들을 믿었다.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공증사무소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12억짜리 아파트와 통장에 2억까지 총 14억이 아들 부부에게 넘어갔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 노후는 니들한테 맡긴다. 며느리 미영이 무릎까지 꿇었다. 어머님, 평생 효도할게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내 새끼들아. 그때 어머니는 몰랐다. 그 약속이 3개월도 안 가 깨질 거라는 걸. 그 무렵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다. 손자 재민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재민이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내가 뭘 했다고. 다 내가 잘한 거지.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 어머니가 꿈꾸던 삶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산산조각이 날 예정이었다. 재산 이전 후 3개월이 지났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거실에 좀 안 계시면 안 돼요. 손님 오거든요. 그래, 알겠다. 어머님, 음식 냄새가 나요. 방에서 드세요. 미안하다. 어머니는 점점 작아졌다. 자신의 집인데 눈치를 봐야 했다. 아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영이가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참지 뭐.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방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재민이 공부방이 필요해서요. 어머니의 방은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다시 더 작은 방으로, 결국 창문도 없는 3평짜리 공간으로 옮겨졌다. 여기가 내 방이야. 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다. 평생 일해서 산 집에서 창고 같은 방에 갇혔다.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어머님, 좀 씻으세요. 냄새나요. 미영이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다. 어머니는 하루에 2번씩 씻었다. 그래도 며느리는 계속 같은 말을 했다. 늙은 냄새나. 역겨워. 어머니는 자신이 더럽다고 느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가족들과 따로 찬밥에 김치만 먹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님 거예요. 남은 반찬을 내밀었다. 고맙다. 어머니는 그것도 감사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아들을 찾았다. 정우야. 왜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미영이가 너무 힘들게 해.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미영이도 힘들어요. 좀 참아요. 그 말에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구나. 알았다. 내가 참을게. 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2022년 2월의 어느 날 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여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자. 요양원. 아들의 대답이 들렸다. 그래야겠지. 미영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요양원이라고 평생 모은 재산을 주고 보살핌을 약속받았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으로 보낸다고. 일주일 후 어머니는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어머니의 전부였다. 14억을 줬는데 가져가는 건 가방 하나. 엄마, 거기가 더 편할 거야. 전문가들이 돌봐주니까. 아들이 말했다. 그래, 내가 짐이 됐구나.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입장만 말했다. 어머니는 현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경기도 외곽 허름한 2층 건물. 여기가 요양원이구나. 어머니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가게 하나 없는 외진 곳이었다. 면회 오기 힘들겠다. 어머니는 직감했다. 아들은 일부러 먼 곳을 고른 거라고. 306호. 어머니에게 배정된 방이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텅 빈 들판뿐. 여기서 죽는 거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되었다. 다시 현재. 수지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어머니의 글씨는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다. 2022년 3월 20일. 정우가 안 온다. 바쁘다고 했다. 보고 싶다. 2022년 4월 5일. 오늘도 혼자다. 아무도 안 온다. 외롭다. 2022년 4월 28일. 미영이가 왔다. 반가웠다. 근데 표정이 이상했다. 수지는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5월 2일. 미영이가 또 왔다. 수건을 가져왔다. 내 얼굴에 덮었다. 숨이 막혔다.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안 왔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2022년 5월 15일. 또 수건이다. 이번엔 젖은 수건. 차가웠다. 무서웠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2022년 6월 3일. 오늘은 목을 눌렀다. 죽는 줄 알았다. 제발 그만해 달라고 했다. 미영이가 웃었다. 수지는 상상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을. 숨을 쉴 수 없는 공포. 살려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오지 않는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걸 자행한 사람이 자신의 옳게라는 사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2024년 8월 15일. 이제 힘이 없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다 주지 말았어야 했다. 내가 이걸 보면 진실을 알아줘. 엄마는 자연사가 아니야.
수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목 놓아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왜 몰랐을까? 수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경기도 외곽. 어머니가 2년을 보낸 곳. 차로 2시간. 정말 먼 곳이었다. 오빠는 왜 이렇게 먼 곳을 골랐을까? 수지는 이제 알았다. 자주 오지 않으려고 면회 오기 힘든 곳을 일부러 고른 거였다. 요양원 복도에서 한 요양보호사를 만났다. 저기요. 네 뭐예요? 306호에 계셨던 김순옥 어르신 기억하세요? 요양보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요? 저 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요양보호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오세요. 요양보호사 이름은 이지현이었다. 그녀는 비상구역,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수진을 데려갔다. 어르신,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무섭다고, 자기 죽이려 한다고. 수진의 심장이 멈췄다. 어르신 말씀이 이상해서 CCTV를 확인했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몰래 찍어뒀어요.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어머니의 방이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옳게 박미영이었다. 영상 속 미영이 수건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수건을 어머니 얼굴에 덮었다. 어머니가 발버둥 쳤다. 팔을 휘저었다. 하지만 미영은 수건을 더 세게 눌렀다. 수지는 영상을 멈췄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지연이 말했다. 신고하려고 했는데 원장이 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원장이랑 며느리분이 아는 사이래요. 수지는 분노가 치밀었다. 영상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른 증거도 있으면 다 주세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너무 불쌍하셨어요.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수지는 약속했다. 반드시 밝힐게요. 며칠 후, 수지는 친정집으로 갔다. 오빠와 올케를 마주해야 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일기장, CCTV 영상, 요양보호사 증언. 거실에서 오빠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또 왔어? 올케가 짜증을 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수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 알아. 뭔데? 엄마 일기장이야.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지는 읽기 시작했다. 2022년 5월 2일. 미영이가 왔다. 수건으로 내 얼굴을 덮었다. 숨이 막혔다. 수진아 그만해. 오빠가 말렸다. 왜 그만해? 더 들어봐. 2022년 6월 3일. 오늘은 목을 눌렀다. 죽는 줄 알았다. 미영이가 웃었다. 올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지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건 CCTV 영상이야.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올케가 수건을 들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게 보였다. 거짓말이야. 조작한 거지. 올케가 소리쳤다. 조작? 웃기지 마. 요양원 CCTV야.
수지는 오빠를 봤다. 오빠도 봐. 이게 뭔지.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못했다. 올케가 벌떡 일어났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시어머니가 치매였잖아. 헛소리 한 거야. 치매. 수지는 비웃었다. 엄마가 치매였다고. 이 일기장이 치매 환자가 쓴 것 같아. 올케가 말문이 막혔다. 수지는 일어섰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변호사도 만날 거고. 올케가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이. 오빠가 겨우 말렸다. 수진아 제발.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 수지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엄마를 죽인 사람들이 가족이야. 이틀 후 수지는 변호사를 만났다. 박준혁 변호사. 유산 분쟁 전문이었다. 증거들을 본 변호사가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 가능해요. 민사요. 증여 취소 소송입니다. 어머니가 속아서 재산을 넘긴 거니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는요. 노인 학대, 심하면 살인미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지는 결심했다. 둘 다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이 가족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수지는 일기장을 만졌다. 엄마가 원하셨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는 걸. 소장이 작성됐다. 원고 김수진. 피고 김정우 박미영. 증여 취소 청구. 재산 반환 청구. 그리고 형사 고발. 수진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소장이 전달된 후 오빠가 찾아왔다. 수진아, 제발 취하해줘. 늦었어 오빠. 엄마를 지켜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됐어? 몰랐어. 미영이가 그런 짓을 한 줄 몰랐다고. 수지는 일기장을 들었다. 엄마가 분명 말했을 거야. 며느리가 무섭다고. 근데 오빠는 뭐 했어?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도 공범이야. 방관한 것도 죄야. 오빠가 무릎을 꿇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수지는 오빠를 내려다봤다. 오빠, 엄마가 요양원에서 2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무도 안 찾아와 주고 며느리한테 학대받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수진아. 수지는 돌아섰다. 법정에서 봐. 6개월 후 서울가정법원. 수지는 원고석에 앉았다. 맞은편에 오빠와 올케가 있었다. 올케는 수진을 노려봤다. 오빠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세요. 변호사가 일어섰다. 먼저 고인의 일기장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쓴 학대의 기록입니다. 일기장이 낭독됐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다음은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올케가 수건으로 어머니 얼굴을 덮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은 세 차례 더 열렸다. 그리고 결심 공판 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피고들은 고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였고 요양원에서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 총 14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사 재판도 진행됐다. 박미영 노인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정에서 올케가 끌려나갔다. 올케가 악을 썼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올케가 경찰에 끌려가는 걸. 오빠는 법정 복도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감싸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이 다가갔다. 오빠. 오빠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수진아, 나 어떻게 해?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건 오빠가 생각해. 엄마는 이제 없어. 오빠 스스로 답을 찾아. 수진은 돌아섰다. 법원을 나섰다. 밖에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1년 후 어머니 기일이었다. 수진은 공원묘지를 찾았다. 국화꽃을 들고 어머니 묘 앞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엄마, 이겼어. 정의가 이겼어. 수지는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힘들었지. 아프셨지. 무서웠지.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엄마.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수지는 가슴에 손을 댔다. 어머니의 브로치가 있었다. 국화꽃 모양.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것.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수지는 미소 지었다. 재산은 다 기부하기로 했어. 노인복지단체에. 엄마라면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 바람이 다시 불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조카 재민이었다. 고모, 저 재민이에요. 수지는 전화를 받았다. 재민아, 고모, 미안해요. 할머니한테 저도 더 잘할걸. 재민이가 울먹였다. 아빠 때문에 고모한테 연락도 못했어요. 미안해요. 수진의 마음이 녹았다. 괜찮아, 재민아. 너는 잘못 없어. 고모, 나중에 만나도 돼요. 그럼 밥 먹자. 재민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해가 지고 있었다. 수지는 한강공원에 서 있었다. 강물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엄마, 보이세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석양이 엄마 같아요. 수지는 깨달았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죽어서도 부모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도 효도라는 걸. 수지는 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프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빨간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까지 눌러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알림이 갑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이런 이야기 더 많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 보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 계실 겁니다. 자식한테 다 줬는데 정작 내 대접은 못 받는다고 속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재산은 한 번 넘기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시면 혼자 참지 마세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하세요.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